더 이슈입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네, 오늘 환율 동향에 영향 맞추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락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지 또 환율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 보셔야겠습니다. 지난주 원달러 환율이요. 주간 기준으로 1.8% 정도 하락했습니다. 2달 만에 최저치 수준까지 밀려 내려온 것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도 원달러 환율은 1,160원권을 밑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러의 약세 움직임도 최근에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95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기록했던 밴드 하단 수준이고요.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시그널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화와 상당히 상관계수가 높은 이 통화죠. 위안화 동향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이 확정됐다라는 소식에 원화 가치가 급등하는 모습을, 위안화 가치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기도 했었는데요. 달러당 6.9위안 밑으로 좀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시 환율을 보니까 이 6.85 정도 수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중국에서는 300억 위안 환율 방어 채권을 발행키로 했다라는 소식까지도 이 위안화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이에 따른 투자 전략, 수혜주, 피해주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유진투자선물의 이주환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원달러 환율 현재 동향 좀 볼까요? 네, 환율이 오늘 1,150원대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5원 하락하면서요. 1,159원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도 1,158원, 1,159원 선에서 계속해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가능성과 또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의 통화 완화 정책 가능성,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기대감 등의 환율이 하락 출발했고요. 현재도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초 이후 처음으로 1,150원대로 진입을 했고요. 따라서 오늘 환율은 1,150원대 중후반에서 거래를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2달 사이 4월 말부터 지금 6월 말이니까 한 2달 정도네요. 2달 사이에 원달러 환율이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던 것 같은데 그 추이 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환율의 최근 추이를 보면요. 지난달 2일이었습니다. 5월 2일에 장중 저점이었던 1,160원 70전을 기록한 이후에 환율은 빠르게 1,195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1,180원대, 1,190원대에서 거래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지난주에 1,160원대로 빠르게 또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미 연준이 향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였습니다. 미 연준이 FOMC 통화정책 성명서에서 인내심을 갖겠다는 표현을 삭제를 했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일본도 통화 완화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가 추가 부양책을 언급했고요. 일본 등 총재 역시도 필요할 경우에 통화 정책을 추가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되면서 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1,186원 50전에 곧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1,164원에 종가를 기록을 했으니까 22원 50전 빠르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개인과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달러화를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달러화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는데요. 환율이 급락을 하면서 달러화 물량을 내놓은 것 역시도 환율을 급락에 일조를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달러 약세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에 기인을 했을 텐데 사실 뭐 다른 통화들은 상대적으로 강했겠죠. 그러니까 원화도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타 신흥국 통화 대비로 원화가 어느 정도 강인지 상대도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수준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지난 4월, 5월 그리고 6월 초까지 환율이 빠르게 절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 통화 대비로도 다른 신흥국 통화 대비로도 빠르게 절하되는 모습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특히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 중국 그리고 미국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있으면서 환율이 빠르게 절하가 됐고요. 여기에다가 우리나라의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다른 통화 대비 빠르게 절하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는 이와 반대로 빠르게 절상이 됐는데요. 브라질이 1.71% 절상, 인도가 0.47% 절상, 중국 위안화가 0.94% 절상이 됐던 데 비해서 원화는 1.9% 가까이 절상이 되면서 빠르게 절상이 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지난달 17일에 서울 한시에서 환율이 1,190원 50전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1,200원 선을 눈앞에 뒀던 그런 분위기에서 반전 분위기가 확실히 완연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타 신흥국 통화 대비로 원화의 절상이 상대적으로 컸던 혹은 빨랐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이와 맞물려서 우리나라의 경기 둔화 우려가 조금씩 커지면서 다른 통화들이 빠르게 전화가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빠르게 되돌려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그리고 빠르게 빠졌기 때문에 되돌림도 조금 더 가파르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난주에 가파른 하락 원인 지금 말씀 가운데서 어느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몇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미 FOMC 이후 공개된 점대표가 하향 조정된 데 따라서 환율이 1.2%가량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20일에 서울 한시에서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4원 급락한 1,160원 10전의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FOMC 결과에 따라서 달러 약세 모멘텀이 장중 내내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역의 롱스탑이 나오면서 달러 환율을 이끌었고요. 그러면서 1,160원 20전까지 저점을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역시도 기자들과의 잠깐 인터뷰에서 FOMC 결과가 확실히 비일비파적이었다라고 특히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환율의 어떤 하락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이런 가파른 하락이 지금 급등에 따른 급락, 되돌림의 과정인지 혹은 상황이 바뀌어서 추세 하락으로 진입한 건지 어떤 쪽에 좀 더 무게 두고 계신가요? 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환율이 상승하는 것이 어떤 추세적인 상승 흐름으로 보여졌는데요. 하지만 특히 지난주에 환율이 급락을 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반대로 예상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여기에다가 유럽, 일본, 주요 선진국들의 통화 완화 정책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기대감에 이제는 오히려 추세 하락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 배팅을 했던 역내 참가자들이 오히려 달러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환율의 어떤 하락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1,140원 선에서는 하단이 지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환율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네, 역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과정입니다. 이것이 작년 가을부터 무역 협상이 환율의 어떤 흐름을 이끌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이러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과정은 언제든지 환율의 시장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주요 변수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환율의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이러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하반기 내내 외환시장에서 주요 가격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역시도 글로벌 외환시장의 주요 가격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예상 환율 밴드 지금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우리나라의 달러 환율 전망은 일단 변동성이 다소 큰 모습 보여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외 변수들이 어떤 환율의 하락을 이끌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가능성, 기대감 등이 환율의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정책 등으로 하락 압력이 우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과정 및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환율의 하단을 지지할 그런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40원 선에서 1,180원 선에서 변동성이 큰 장세를 당분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밴드 당분간이라고 하셨는데 한두 달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반기로 보시나요? 네, 저는 일단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라든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은 하반기 내내 어떤 서울 한시에서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 움직임을 작용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차트가 나갔는데요. 지금 1,140원을 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4월 달 말에 급등하기 시작했던 그 딱 수준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밀려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밴드 라인이 1,100원에서 1,140원이었는데요. 이 박스권으로 다시 회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 레벨대 자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조금 더 높아진 상태로 지금 파악을 하면서 저희가 또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환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규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부분 환율 하락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테니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 전반에 미치는 부분도 좀 봐주세요. 직접적으로 주식시장하고 연관해서 바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최근에 우리 시청자분들 환율 얘기들 참 많이 해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환율 얘기를 거의 매일 들으시다시피 하실 겁니다. 특히나 최근처럼 급등락이 반복되는 그런 와중에는 환율의 흐름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만큼 이제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데 따라서 증권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느냐 빠져나가느냐,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율의 흐름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환율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좀 강해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얘기하는 원화 평가 절상이라는 그런 말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평가 절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국제 시장에서 원화 가치가 좋은 평가를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돈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제 시장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이제 원달러 하락은 긍정적인 의미로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그만큼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그만큼 싸게 싸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물가도 안정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외채를 갖는데도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면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듯이 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환율이 떨어질 때는 역시 이제 수출 둔화에 따른 우려감, 그리고 이제 그 한머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한머리가 들어와서 차익을 노리는 그런 어떤 자금이 들어오면서 통화 관리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태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고요. 또 해외 투자도 다소 이제 둔화시키는 부담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그림을 가지고 아마 이제 최근에 이제 수급 동향들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동향 최근에 이제 환율 동향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지난 4월달 5월달 정도, 이제 5월 정도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아마 이때 올라간 이유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미중 무역 협상이 장기화되고 그에 따른 어떤 경기 침체 우려감 이런 것들, 또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고, 다시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자, 지금 이제 4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두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 수급 동향의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네.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 위치에서 외국인들이 빨간 선이 거래소 시장이고요. 파란 선이 코스닥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을 집중적으로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리고 맨 아래쪽은 선물 쪽인데, 선물은 현물 대비 먼저 이제 대응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4월 달에 선물을 먼저 매도한 것을 보실 겁니다. 결국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최근에 환율이 이제 반등세를 기록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환차손에 대한 우려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물이 환율을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물을 내놓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바로 이제 동그라미 친 부분, 이제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는 어떻습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수급이 매도세가 확연하게 진정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여기는 환차손에 대한 우려감은 다소 사라졌기 때문에 관망세로 일단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 구간에서 환율이 좀 더 떨어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환차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겠고, 그 자금들이 또 증시가 좋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그 나라의 경쟁력이 좋아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탈이라든가 경제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증권시장에 긍정적인 우호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리 증권시장과 연결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환율 하락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이 표를 정리해 주신 이 6월 18일 정도부터 이렇게 수치를 보니까 외국인이 거래소에서는 5,370억 샀고요. 또 선물 시장에서 4,000계약 이상의 순매수였습니다. 표를 통해서 좀 더 한눈에 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국면에서 원달러 환율 하락 국면에서 어떤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지 수혜 섹터 어떤 쪽으로 보고 계세요? 일단 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지금 현재 증권시장하고 이제 보지 마시고 이제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정도의 환율 등락 가지고는 뭐 종목별로 수혜주, 피해주라고 지금 구분하기는 조금 급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원달러 환율이 뭐 작년, 재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을 때라든가 몇 년 전에 뭐 우리가 외환위기가 아니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인가요? 그때 이제 환율이 이제 거의 1,600원대까지 올라갔던 게 있었죠. 그런 크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원달러 환율 수혜주나 피해주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면서 보는데 어쨌든 간에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의 어떤 수혜주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외화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환율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업종들이 뭐 철강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정유라든가 여행주 이런 종목군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내수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재료 수입을 많이 하게 되죠. 원재료 수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제품을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 관련주들이 바로 이제 원재료 하락에 따른 수혜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식료라든가 사료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종목으로 보게 되면은 항공주들 중에서는 대한항공이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뭐 지금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항공 비행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여올 때 거의 뭐 7, 80% 되는 자금들을 이제 대출을 해서 외화로 대출을 해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외화 부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GS 칼텍스도 그렇고 동국제건도 그렇고 대체로 외화 부채가 좀 많은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가 말씀하셨듯이 내수 관련주로서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수혜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나 정유 같은 경우는요, 달러가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는데 국제유가는 최근 들어서 그거 외의 요인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영향을 미칠 때 환율 영향을 더 받을까? 국제유가, 원가의 부담 영향을 더 받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하게 돼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50보 100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환율이 만약에 뭐 환율이 떨어지면 환율이 더 가파르게 떨어지냐, 내지는 유가가 더 많이 떨어지느냐, 뭐 이런 차이가 될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워낙에 외화 부채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성격이 좀 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이번에는 좀 피해주가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자, 피해주는 이제 수출 관련주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수출 관련주가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피해주로 이렇게 이제 가격 경쟁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요. 가격 경쟁이 많이 떨어지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원엔 환율, 일본의 엔화죠. 그렇죠. 엔화하고의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봐야죠.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원엔 환율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도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오른 폭에 비하면 최근에 떨어진 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정도 환율 가지고 기아차라든가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피해주다. 지금 당장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고요. 원론상의 얘기로는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어떤 수출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피해주로 분류가 된다라는 그런 원론상의 이론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역시 이제 가격 경쟁력, 해외에 나가서 이제 비근하게 자동차를 기준으로 해서 일본 자동차와 현대 자동차가 밖에 나가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러한 자동차 관련주가 대표적인 어떤 피해주로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반도체라든가 IT 업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IT 업체들도 해외에 지금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환율 하락했다는 피해주로 볼 수 있겠고, 섬유차, 섬유유적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이제 현대차, 기아차 같은 이런 자동차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환율 시장 흐름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좀 바꿔야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제 아까 투자 전략은 이미 나온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이 정도의 환율의 흐름 가지고 이 정도로 지금 환율이 지금 올랐다가 지금 1,200원 부근
1198 정도 갔다가 조금 밀려있는 상태인데 이 정도로 환율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환율을 보고 지금 이 구간에서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만한 이런 상태는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네. 이미 주가 이제 환율도 뭐 1,080원 선에서 1,200원 선까지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환율이 이 1,200원 선이라고 하는 이 환율, 1,250원 선, 1,200원 선 이 환율 때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글로벌 어떤 경제 위기,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금융위기보다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환율이 또 계속 떨어지기를 예측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환율 등락 가지고 우리가 환율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약간은 좀 의미가 좀 낮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환율의 흐름 자체가 대체로 이 구간에서 좀 안정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종목군들은 정부 정책 수혜주라든가 결국에는 뭐 업황을 중심으로 산업 업황이 좋아지는 종목들, 뭐 나빠지는 업종들 이런 걸 중심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바람직한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환율 쪽보다는 지금은 일단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군들,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가 뭔가,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5G라든가 시스템 반도체 같은 종목에 이제 축을 이루고 있고 그 뒤를 따라서 오늘 뭐 OLED도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폴더폰이라든가 이제 갤럭시 노트 10 출시가 또 임박했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환율보다는 이렇게 시장의 중심에 있는 그런 어떤 성장 섹터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더 바람직한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